되었어요. 이번에도 물리곰 일반 물리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편 저번에 들었던 거는 어떻게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볼 거였는데 잘 보면 도구를 좀 가져왔을 거예요. 어떤 도구가 될까 좀 궁금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미 어쩌면은 이 적혀져 있는 제목도 보면 어떤 도구를 쓸지 좀 감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거를 빠삭하게 다 사전 지식으로 알고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말 그대로 어떤 툴이거든요. 그 툴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쓸 수 있으면 쓰잖아요. 우리도 뭘 요리할 때 툴을 가지고 그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미분과 적분입니다. 이것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벡터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이 두 개를 해도 웬만한 무언가가 움직인다,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웬만하게 기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봅시다. 우리가 좀 이따가 하기는 할 텐데 이게 뭔지 알 거야. 그래서 보면 돼요. 이거를 유념을 해두고 이번에 들으면 돼요. 이런 도구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초반에 물리가 어떤 건지를 받기는 했는데 그런 데 있어서 맨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본다고 했냐면 뭐라도 보이는 게 있으면 한번 기록을 남겨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라 하냐면 운동학이라고 그냥 불러요. 운동학.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운동 자체를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물리 자체의 원초적인 대상이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변화. 근데 무엇을 다루는지는 제가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단순하게 어쩌면 심플하게 운동 자체를 다뤄본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벡터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1차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해봅시다. 데카르트가 고안해낸 좌표 그분의 영예를 기리면서 이거를 이용하는데요. 관련된 히스토리도 찾아봐도 좋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기준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만약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있는 흰 돌이 여기로 움직였다고 해봐요.
조금 뒤에 이렇게 뭐랄까 눈을 감고 다시 뜨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곧바로 변했는지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는데 거의 아주 그냥 적격인 친구가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라는 친구고, 뭐 좀 들어봤다면 들어봤겠지만 여기는 그릴 수가 없어서. 이게 변한 위치잖아요. 이게 자체가 줄여서 변위라고 좀 어려운 한자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서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로 그려요. 이거 그대로 내린 거예요. 여기는 처음점이라 아닙니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도달점, 여기는 시초점 같은 거죠. 이거 자체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자체에서 이거를 직각으로, 여긴 직각으로. 실은 이런 접촉이 가능해요. 이런 것도. X 다른 거, Y 다른 거. 여기선 하지 않고요. 직각이 편하잖아요. 직각으로 내려서. 자, 이것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X 보통 굵은 글씨로 써요. X. 근데 저는 X보다는 이게 나중에 왜 이걸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R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R. 좀 이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볼드책, 굵은 책 글씨 R이고요. 이것에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R에 여기 또 R을 좀 여기 적어야겠지. 그래 좀 예쁘지 않아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X 성분, Y 성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의 성분, 컴포넌트라고 해요. 이거를 잘 쪼개봤더니 뭔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의 합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습니다. R이라고 하는 거는 RX, 여기 이게 예를 들어 숫자 10이면 10을 적고 여기 숫자 8이면 8을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기준점, 그거를 잘 잡아서 기준에 대한 얘기는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뭔가 적을 거예요. 자, 대략 좌표가 이런 게 있고, 여기 자체에 대해서 편의상 입자라고 하는 걸 그냥 도입을 해볼 거예요. 입자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점으로 표상을 할 거예요. 표상이라는 거는 형상으로 표시한다는 건데 점으로 그냥 표현할 거예요. 이런 거. 단순히 이것이라고 지금 그냥 있지만 이게 뭐 부피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4개의 변수로 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1차원 운동도 되지만 실은 한 방향으로만 그냥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얘가 어떻게 가가지고 여기로 간 거야. 편의상 뭐 y를 가만히 놔뒀다 할 수 있지만 x로는 변하죠. 자, 여기에서 뭐가 있을 텐데 여기를 가리키는
벡터를 R1이라고 해보고, 아니 R1이라고 하지 말고 R 이니셜이라고 합시다. 더 I라고 많이 해요. 이거는 분리해서 많이 쓰는 말이 이니셜. 크로니커 이니셜 전도라고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처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파이널, 이건 좀 알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를 R 파이널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약자라는 건 알겠죠? 편의상률을 여기까지 연장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선을 따라서 움직여요. 얘가 편의상 어떤 시간에 있었다고 합시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죠. 때를 TI, 때를 TF. 그럴 때 이것의 좌표를 매길 수 있겠죠. X를. 여기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다루는 그 대상의 숫자의 개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공간적인 거에 관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한편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위치, 여기서는 어떤 위치 자체 정보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치. 그냥 이거는 하나의 표상에 불과해요. 점이라는 건.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축을 따라서 이거를 시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x가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ti, 여기는 tf, 뭐를 잘 쓸 수 있겠죠? 0은 꼭 써줘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또 보면 돼요. 좌표를 걸 때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가 여기로 갔다고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엄청 지금 추상적이어 보이는데, 얘가 이때는 여기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 있었어. 이런 거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프라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잠시 이게 어떤 거지? 물리에서는 좀 어떤 걸 그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다음의 동영상으로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여기서 이 파트는 해보고요.